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상비군 TV 구독자분들, 상비군입니다. 상비군은 상한가 비기 군단장이란 의미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상한가를 노리는 비기를 알려드릴 군단장이 되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여러 이슈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50명, 100명까지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에겐 다소 꺼려질 수 있는 영상인데요. 이 국내 증시의 하락 가능성, 이 조정 조짐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증시 흐름 보시게 되면 6월 15일 날 이 코로나와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서 700선을 내준 이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승 탄력은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 증시 하락을 말씀드린 데 대해서 주목할 포인트 3가지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확인할 포인트로는 우선주들의 상승 이상 현상. 최근 들어서 우선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급등하는 미친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핫한 우선주 뭐가 있죠? 네, 바로 삼성중공 우선주인데요. 네, 6월 1일 날 5만원 하던 주가가 3주 만에 7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상승률인데요. 오르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국내 조선 3사의 LNG 100척 이상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시작했고, 이후부터 작업을 시작한 이 세력들의 10연상 빅픽처를 보게 된 겁니다. 일반 세력들이 그리는 빅픽처가 A4용지급이라면 이번 세력이 올린 이 빅픽처는 거의 화이트보드에 맞먹는 전지급입니다. 참 어마어마한데요. 보통주와의 괴리율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제2의 원유TN이 아니냐라면서 투자 주의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런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늘 우선주들의 급등이 나와 주었고, 그 이후에 하락이 동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주들은 일단은 되게 작은 시총을 갖고 있어요. 시총을 보시게 되면 지금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시총은 8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총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우선주들 뿐만 아니라 신라섬유나 그리고 양지사와 같은 이런 시총 물량이 적은 품절주들까지도 동반 상승하면서 이 수급에 대한 기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시장 수급에서의 강한 개인 매수세입니다. 강한 개인 매수세. 개인만 나 홀로 사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최근 한 달 내의 시장의 수급 볼게요.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코스닥 시장 기준의 수급입니다. 보시게 되면 개인은 1조 9천억대 순매수했고, 외국인 3천억대, 그리고 기관은 1조 7천억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엄청나죠.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역시 8천억대 순매수. 기관은 좀 들어와 주었지만 외국인들의 이탈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역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그림은 신용을 겸비한 매수이기 때문에 건전한 상승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보시게 되면 월별 신용잔고 추이인데요. 3월달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바닥점 6조 원대에서 3개월 만에 지금 11조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지금 5월 말 기준이고 현재 6월달 일별로 보시게 되면 11조를 넘어선 모습인데요. 이 신용 개미들을 털기 위한 하락도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9년도 7월달에도 신용이 10조를 넘어서자 일본 지소미아 관련 문제로 나오면서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기도 했었고요. 현재 이 공매도 금지와 반대매매 완화가 되어 있어서 이 신용잔고에 대한 반영에 대한 이 괴리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9월 중순에 이 공매도가 끝나고 나면 분명 이 뇌관은 터질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대북 리스크 잔존입니다. 자, 앞서 올려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 대북 도발 관련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북한은 결국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켰고, 그래서 북한이 또 어떤 무리수를 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빅텍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세종대왕님 만나 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를 했는데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 번 더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대북 제재를 1년 추가 연장시켰습니다. 북한을 계속 어떤 하나의 리스크를 본다는 거죠. 남한이 갖고 있는 이 불가피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발 리스크인 거죠. 이것이 또 언제 어떻게 고조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대북전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LB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1대 0.5 무상증자와 자사주 소각 뉴스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일부 대북주들에게는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일시적인 개별 종목 단일 이슈로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 번째 넘어설 수 있는 이슈인데 바로 여름철 휴가 수급 부재입니다. 네 번째 잡아볼까요? 네. 7월 말 8월 초가 가장 피크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작년만큼 많이 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평달 대비해서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기사 한번 볼게요. 기사를 보게 되면 시장의 시선은 이제 8월을 향하고 있다 하면서 9월달 중순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앞두는 시점에서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주식을 팔려는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투심에 대한 수급 악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7, 8월은 늘 증시 상승이 크게 나오기 어려운 달입니다. 제가 봤던 18년도 7, 8월에도 큰 증시 하락, 그때 뭐 있었어요?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와주었고 19년도 작년 7, 8월엔 뭐였습니까? 국내 일본 지소미아 파기 이슈 관련해서 반일 테마만 올라가고 나머지 증시들은 쭉 빠지는 악화가 나왔었죠. 자, 올해 7, 8월 또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히 7, 8월에 또 어떤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걸 또 하락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게 나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7, 8월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1200원대를 지지하면서 재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추후에 정리해가지고 좀 더 깊게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 우선주들 상승 이상 현상, 그리고 강한 개입 매수세, 대북 리스크 잔존 세 포인트를 종합해 보았을 때 7월을 전후로 이 국내 증시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뭘 봐야 되죠? 인버스 차트 보겠습니다. 인버스 ETF인데요. 251340. 자, 지금 나오죠? 자, 이건 코스닥 인버스인데요. 보겠습니다. 코로나 1차 웨이브로 인해서 지수가 크게 하락했을 때 만원대를 돌파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한 차례 반등에 성공한 당시 4월 중순부터 말 이 시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바닥이죠. 이 다중바닥을 보고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베팅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증시는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면서 600대를 넘어서고 7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 역시 2018년도 9월달 바닥과 지금 비슷한 자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그어볼게요. 딱 그어지죠? 지금 자리에서는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아도 사실 주봉이 덜 가까운데 주봉으로 봤을 때 조금 신뢰가 갈 수 있는 자리예요. 6,000원대라고 하는 어떤 라운드 피겨 자리이기도 하고 20주선에서의 그 상승을 기반을 잡았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전 저점 지지를 테스트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바퀴들을 맞물려 보았을 때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 다다음 주 그러니까 7, 8월까지 봤을 때 월봉상으로도 2캔들 이후이고 주봉상으로도 6캔들 이후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캔들 안에서 이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다? 오늘의 결론, 국내 증시가 21선 위, 다시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가 지금 21선 위에서 늘고 있어요. 코스피가 더 강세이긴 한데 코스닥 보겠습니다. 보시면 21선을 앞두고서 이 노란 색깔이 21선인데 간당간당하게 아주 버티고 있어요. 선 위에서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거죠. 이미 이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정책이나 뭐 통화정책 등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이런 이슈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왔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왔죠. V자 반등을 넘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이 상승분은 이미 다 앞에 반영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 포인트들을 점검해 보았을 때 풀베팅 매매보다는 일정 수준의 현금을 좀 확보하고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자 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하겠고요. 여기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뭐 여기서 관련해 가지고 좀 나는 이 생각이 다르다, 다른 생각도 있다 말씀하시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참고하여서 다음 영상 찍을 때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